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55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기 앞서서 지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두 분 선물 드리는데, 자, 이번에 당첨되신 분은 몽님과 백진엽님이십니다. 자, 제가 댓글로 개인톡 하나 달아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자,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2월 회차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회차입니다. 자, 이유는 EPL이 주중에 리그컵 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상으로 조금 타이트한 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나씩 해드리면서 쭉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최우선적으로는 마킹을 제일 최소한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 잡아 드릴 거고, 경기에 대한 코멘트들을 그 뒤로 부차적으로 달아드리니까 쭉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기는 썬더랜드 대 브렌트퍼트입니다. 자, 썬더랜드는 직전 경기 허더스 상대로 1대1로 홈에서 연장 승부 끝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전 선수들을 모두 로테이션을 돌려주면서 과감하게 컵 대회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리그 일정에서는 체력적인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리그 일정에서는 홈 개막전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3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벌리전도 패배를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홈에서 기대치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브랜트포드는 직전 경기 본머스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완벽하게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부상 자원들이 돌아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주축 자원들이 부상 이탈돼 있는 상황입니다. 컵 대회까지 공식전 2연승을 기록하면서 얼핏 분위기 좋아 보이지만 이동거리 있는 타이트한 원정 일정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좀 오래된 전적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첫 경기부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경기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아직 썬더랜드의 체급이 어느 정도인지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까다롭지 않나 싶습니다. 브랜트포드를 마킹해 주기에는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저는 브랜트포드 승은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홈에서 썬더랜드가 웨스트햄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만 웨스트햄이 조금 약한 느낌이 있고 브랜트포드가 최근에 빌라 상대로 이긴 것도 조금은 거슬리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전에서 지금 여기 찍혀 있는 거 말고도 뭐 한 네다섯 경기를 더 치렀는데 썬더랜드가 브랜트포드 상대 승리가 없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 단일 마킹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본머스입니다. 자, 토트넘은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 원정에서 0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프랭크 감독 아래 첫 두 경기에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고, 심지어 맨시티 원정에서는 정말 예상치 못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고평가를 할 수 있는 초반부다. 자, 추가 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 기세 이어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본머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브랜트포드 상대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주중 컵 대회 일정을 로테이션도 주지 못했고 패배를 한 것은 체력적으로나 흐름상으로나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축 자원들의 부상 이탈로 경기력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수 아라우조까지 지금 빠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원정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1승 1무로 본머스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상대전은 토트넘의 약 우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이번 시즌 경기력 차이, 그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그리고 홈 어드밴티지까지 이런 것들까지 다 따지면은 과감하게 누르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토트넘 승을 누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울버햄튼 대 에버턴입니다. 자, 울버햄튼은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리그 일정에서는 2연패 중이지만 공식전 첫 승을 기록하면서 뭐 일단 연패 탈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일부 주긴 했지만 완벽한 휴식을 취하지는 못했고요. 수비수 후버르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 경기력을 초반부 생각해 본다면 오늘 경기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에버턴은 직전 경기 맨스필드 상대로 홈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테이션을 조금 부여하긴 했지만 휴식일이 너무 짧은 상황인데요.
공식전 2연승으로 분위기를 찾아오긴 했지만 이거 리즈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었습니다.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기대값을 리즈전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타이트한 일정, 원정 열세 이렇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작년 맞대결에서는 1승 1무로 에버턴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상성 자체를 길게 보면은 울버햄튼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이 있고 이래저래 예상이 좀 어려운 경기 같은데 이 경기를 울버햄튼의 첫 승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좀 이상하고 에버턴이 리즈 원정에서 보였던 경기력이랑 주중 일정이 휴식일이 28일이기 때문에 좀 짧죠. 이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여기 무승부 단일 누르고 넘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알라베스 대 AT 마드리드입니다. 알라베스는 직전 경기 베티스 원정에서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전력 평가는 하위권으로 잡을 수 있는데 질 경기를 지고 이길 경기 이기고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부상 이슈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홈에서 뭐 알라베스가 완전 어드밴티지가 없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를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T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엘체 상대로 1대1로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시작과 동시에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이거 AT 마드리드가 기대보다 못한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너무 못합니다. 게다가 기존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존의 원정에서 약했던 모습과 주전 공격수 바에나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한 부분까지 있어서 지금 꼬마는 총체적 난국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1승 1무로 AT 마드리드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알라베스가 AT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3경기를 2승 1무로 우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AT 마드리드가 2경기만 치렀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알라베스 원정에서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알라베스 승을 가자니 알라베스의 팀 레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승부 눌러주는 게 좋아 보입니다. 뭐 에스파뇰 원정에서 패배를 했지만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기대치가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알라베스보다는 조금 더 에스파뇰이 강했다. 그러면 무승부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꼬마를 지금 승 찍어가면서 배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리즈 대 뉴캐슬입니다. 리즈는 직전 경기 셰필드 웬스데이 원정에서 연장 승부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초반부터 부상으로 미드필더 다나카, 수비수 안파두가 출전 불투명한 상황이고 부상자들과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로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고 리즈의 1부 리그에서의 기대치, 경쟁력에 대한 의문보호도 존재합니다. 아직 홈에서 뭐 에버턴 잡았다 하지만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퇴장당한 상태로 타이트한 모습을 보인 부분 고무적인데 이번 경기는 주전 공격수 앤서니 고든이 퇴장 징계로 결장을 하게 되고 미드필더 엘링턴까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합니다. 파비안 사르와 토날리까지 부상자 명단에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지금 고평가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팀 맞대결 2-3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고 뉴캐슬이 다수의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슈와 원정이라는 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냥 무승부 찍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표만 봐도 솔직히 뭐 이런 것만 봐도 팀 이름 배제하고 본다면 무승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레알 오비에도 대 소시에다드입니다. 자, 오비에도는 직전 경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0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개막 이후에 2연패 중이고 졸전을 기록 중이지만 강팀을 만났기 때문에 참작 사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오비에도가 1부에서 버틸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아직까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홈 경기긴 하지만 기대치는 낮습니다. 자, 소시에다드는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타이트한 상대를 만나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공수 밸런스가 조금 망가져 있는 모습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비 스페셜리스트들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수비력이 좀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부상 인원들이 크게 없는 부분은 고무적이지만 원정에서 뭐 소시에다드를 원래도 고평가를 하진 않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게 잡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은 없고요. 이 경기는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비에도가 강팀 상대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소시에다드의 전력 평가를 어디까지 봐줘야 될 것인가?
작년에도 엔간치 못했는데 약팀 상대로는 그래도 소시에다드가 좀 승리를 거두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비에도의 수준이 일부 미달이라면은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 승을 좀 마킹해 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넉넉하게 무승부까지 같이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오비에도 승을 눌러주기에는 뭐 소시에다드가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비겼는데 오비에도한테 지는 그림 이거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비에도 승은 배제하는데 뭐 소시에다드 승을 가든지 승부를 같이 가든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로나 대 세비야입니다. 자, 지로나는 직전 경기 비아레알 원정에서 5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퇴장 징계로 빠진 선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기력은 좀 처참합니다. 이번 경기는 미드필더 양겔 예레라가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하고 부상으로 인해서 주축 자원들이 초반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시즌 초반에 어수선합니다. 기대치는 상당히 낮습니다. 자, 세비야는 직전 경기 홈에서 헤타페 상대로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강호 세비야의 위상은 추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위권 전력이라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너무나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일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양팀이 시즌 초반에 분위기가 역대급으로 좋지 않아서 상대 전적이고 뭐고 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못하는 팀이 오늘 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 승무패로 무조건 지워줘야 될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는데, 자, 마킹이 지우는 게 있기 때문에 영록은 무는 뭐 깔끔하게 좀 배제를 하고 이렇게 가볍게 라인을 잡아왔습니다. 승무패가 2월 회차가 아니고 이번 회차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마킹을 최대한 아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절반 왔습니다. 나머지 절반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브라이턴 대 맨시티의 경기 보도록 할게요. 자, 브라이턴은 직전 경기 옥스퍼드 상대로 원정에서 0대6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중 컵대회 일정은 로테이션을 돌려줬는데 대승까지 거두면서 체력 안배, 기세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잡아온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번 시즌 리그 일정에서의 경쟁력이 조금 낮다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약팀들 상대로도 승점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승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주전 공격수 루터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홈이지만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홈에서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강했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경기력이 충격적이었는데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은 후반부에 로드리가 교체 출전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복귀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건데 골키퍼 제임스 트래포드의 불안정함이 크게 노출이 되었고 아이트 누리가 부상으로 오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완벽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는 작년에 브라이턴이 맨시티 상대로 1승 1무 우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랜 상승으로는 맨시티가 브라이턴 상대로 강세가 있고 브라이턴이 홈에서 은근 맨시티 상대로 빡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준비도만 놓고 본다면 브라이턴은 맨시티한테 이번 시즌 밀려야 정상일 것 같고 리그 일정 경기 내용만 봐도 좀 약팀 상대로도 경기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자, 맨시티는 토트넘이 강했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로드리가 복귀해서 반등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원정이지만 승리할 가능성을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회차이기 때문에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맨시티 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노팅엄 대 웨스트햄입니다. 자, 노팅엄은 직전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를 치른 노팅엄인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전력이 조금 떨어진 상황, 아쉬움 존재하고 뭐 홈에서는 그래도 브랜트퍼드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고 부상 이슈가 크게 없기 때문에 기대치를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울버햄튼 상대로 3대2로 원정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개막 이후 공식전에서 3경기 11실점 허용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까지 있어서 이번 원정 경기를 기대치를 갖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작년 양팀 맞대결 시에 더블을 기록하면서 노팅엄이 웨스트햄 상대로 강세를 보여줬고 뭐 최근 맞대결은 3연승 중이고 노팅엄이 홈에서는 웨스트햄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팅엄 안 갈 이유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셀타비고 대 비아레알입니다.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이후에 3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주중 일정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까지 존재하고 셀타비고가 좀 나쁘지 않은 시즌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경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반등 기대치도 조금 낮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지로나 상대로 홈에서 5대 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홈에서의 두 경기를 완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는 좋지만 강팀과의 매치업들이 조금 없었기 때문에 전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레노와 팀의 주포 아요세 페레스가 출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원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 1승 1패로 호각세였고요. 상대 전적 또한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팀 붙으면 홈팀이 승리를 많이 가져가고 있네요. 자, 홈에서는 최근에 셀타비고가 2승 2무로 기세가 좋은 편이긴 하지만 홈 상성이 압도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셀타비고가 주중에 경기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개막 이후에 떨어지는 경기력 비아레알이 결장 인원이 있지만 체력적인 우위가 좀 있고 2연승을 기록 중인 부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간다면 비아레알 승을 저는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비아레알 원정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강하지 않거든요. 원정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불안 요소를 생각한다면 무승부까지 넉넉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승만 먼저 눌러놓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날입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뉴캐슬 원정에서 2대 3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개막전부터 보이는 수비 불안은 너무나 커 보였고 직전 뉴캐슬전은 원정이라고 해도 퇴장당한 팀한테 두 골이나 먹히면서 추격을 당한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부상으로 미드필더 마갈리스테르와 프림퐁이 빠지는 부분도 경기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홈이지만 마냥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홈에서 리즈 상대로 5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면서 승리를 거뒀지만 상대적으로 약팀을 상대로 홈에서 이긴 부분도 있고 웨데가르드와 사카가 지금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팀의 주축 자원들이 빠지게 되면 흐름이 꺾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원정인 만큼 고평가 마냥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작년 맞대결은 두 번의 2대2 무승부 상당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히 빡빡한 매치업인데 부상 인원만 없었다라고 하면은 지난 라운드 경기 내용만 바탕으로 그냥 아스날 승을 누를 수 있었겠지만 웨데가르드와 사카의 부상과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에 대한 불안 요소, 이 맨유전이 별로 안 좋았죠. 이런 것들 다 따져봤을 때 간결하게 저는 이거 무승부만 찍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베티스 대 빌바오입니다. 베티스는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 이후 3경기 패배 없이 1승 2무 기록 중이지만 약팀과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들을 상대로 경기력 자체는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중 일정에 대한 피로도 원정 갔다 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동거리까지 있고 상당히 터프한 일정을 치르게 되고 주전 공격수 루이발이 부상으로 출전 불투명, 주전 골키퍼는 직전부터 이탈해 있는 상황, 스쿼드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기대치 높게 잡기 어렵습니다. 자, 빌바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라요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산세트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부상 인원 없이 건강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은 아슬아슬하지만 개막 2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거 빌바오 원래 좀 원정에서는 약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거슬리고 자 프리시즌부터 원정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팀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찝찝한 그림들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 두 번의 무승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팀 맞대결 시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체크하셔야 되고. 이번 경기는 베티스 홈이지만 중립 경기장에서 치르게 됩니다. 베티스 홈 어드밴티지를 주기에는 중립 경기장이라서 크게 주지는 못하고 부상 이탈 자원들의 주중 경기에 대한 피로도까지 베티스 승은 저는 바로 배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 빌바오 승만 과감하게 갈 수 있냐인데 지금 빌바오가 2연승 중이지만 짜임새가 조금 부족합니다. 빌바오 승무 무조건 같이 눌러줘야 될 것 같고 마킹이 좀 아깝다. 나는 이거 간결하게 갈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빌바오 승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에스파뇰 대 오사수나입니다. 에스파뇰은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개막전 두 경기 까다로운 팀들을 만났지만 승점을 확보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큰 부상 인원 없이 이번 시즌 준비도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게 결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홈에서도 좋은 경기력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오사수나는 직전 경기 발렌시아 상대로 홈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빠르게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점수를 벌리지 못했고 오사수나 전력 자체를 고평가를 할 수 없는 팀입니다. 공격수 모이세스 고메스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원래도 오사수나가 원정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팀인 만큼 기대치는 낮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작년에는 1승 1무로 오사수나가 우세하고 있고요. 상대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에스파뇰이 오사수나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파뇰이 홈에서는 2022년 이후에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사수나가 원정이고 뭐 딱히 승마킹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에스파뇰을 무만 가든지 아니면 승부를 같이 가든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에스파뇰의 이번 시즌 기대치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승부를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표상으로는 이 경기는 무승부만 찍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에스턴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1대 0으로 원정에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초반 극심한 공격력 저하로 경기력이 절망적인데요. 별다른 반등 포인트가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 마냥 고평가를 하기에도 최근에 에스턴 빌라의 프리시즌부터의 행보가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미드필더 카마라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 경기를 빌라를 고평가하기는 어렵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홈에서 노팅엄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에제가 이제 이탈을 했고 뭐 공격수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나름 승점을 확보하면서 경기력에서는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직전 경기 프리드릭스타드라는 팀과 여기 컨퍼런스 일정을 치렀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경기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일정 간의 타이트함이 존재하고 지금 보시면은 에제가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력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드릭스타드 원정에서 또 원정 투 원정 일정을 치르기 때문에 이동거리 간의 타이트함, 일정 간의 타이트함이 존재하고 별다른 부상 인원이 없지만 원정에서의 득점력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현재 고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작년 맞대결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1승 1무로 우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컵대회까지 포함한다면 최근에 빌라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승 1무로 크펠이 그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홈에서는 에스턴 빌라가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 나름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일정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15년부터 지금 10년째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크펠승은 배제를 하고요. 빌라 공격 짜임새가 너무 부족해서 지금 득점 기대값이 너무 낮고 크리스탈 팰리스 또한 수비력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무승부 단일로 눌러주면 될 것 같은데 주중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일정과 홈어드밴티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면 빌라 승까지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무승부만 먼저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경기에서 조금 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경기 하나 튀어나왔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이번 회차가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중에 일정을 치는 팀과 최근에 분위기가 좋지 않은 팀이 맞붙다 보니까, 이게, 첫 승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나? 뭐, 이런 경기들이 분명히 너무 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무승부를 많이 찍긴 했는데, 제가 뭐, 요거는 여차부차, 요것도 여차부차, 뭐, 이런 식으로 좀 1안, 2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해 보시고 나는 여기서 뭐 승무를 같이 가져가야 되겠다. 아니다. 나는 무 안 가고 승으로 갈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조합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승무패는 이게 14경기를 맞추는 거고 제가 일반 경기 분석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토대로 배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무패 마킹은 해도 되는데 이거를 토대로 배팅을 하는 거는 좀 좋지 않고요. 배팅을 하는 거는 제가 주말 배팅 가이드와 아니면은 뭐 주말 라이브에서 다뤄드릴 테니까 그런 데서 좀 힌트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